안녕하세요, 드리티입니다. 오늘은 그 GTS 운정역 직선거리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금강 펜터리움 센트럴파크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최근에 보면은 뭐 관심 고객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보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이스 피싱 관련된 영화거든요. 이런 이제 건설회사에서 이런 정보들을 빼돌려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 업체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뭐 당첨됐으니까 입금하라고 전화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도 많고, 좀 불안불안해요. 요즘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이런 데 등록하는 것도 좀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MGM이라고 있잖아요. MGM. 멤버스 겟 멤버스라고 해서, 그 MGM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 인기가 높은 아파트는 안 하고 보통 그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죠. 그리고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지산,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데에서 민간임대 아파트도 좀 하고요. MGM을 하고 있는데 사전 등록을 해서 이제 그 나중에 당첨돼서 계약하면은 이제 그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시행사 측에서 마케팅 비용을 이제 쉐어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 보면 이제 문자 인증까지 받아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MGM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괜히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자꾸 되다 보니까 뭐 불필요한 문자 메시지 너무 많이 오고, 또 그것도 문자를 잘못 그 링크했다가 들어가면 이제 좀비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그 스마트폰이 그 상대방 보이스피싱에서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그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 전화번호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도난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엔 정말 개인정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고객 등록 이런 것도, 사실상 이 건설사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아다시피 직영 직원들도 아니고 다 이제 판촉 직원들 불러다가 이제 분양 대행사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강 펜터리움 센트럴파크 일단 뭐 84A, 84B, 84C 깔끔하게 이제 84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분양공고를 볼 때 이제 입지 먼저 보거든요. 입지가 괜찮아야 청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입지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운정 그 3 택지개발지구죠. 모양이 좀 해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해마는 꼬리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뭐 머리 부분, 배 부분, 꼬리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운정 3지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 푸르지오 파르세나 인기가 굉장히 높았죠. 뭐 60점대 나왔죠. 84A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예상한 그대로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가점이 들어왔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그 금강 펜트리움은 운정역에서 직선거리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1.4km 정도 떨어진 운정역에서 이쪽에 이제 그 경의선 운정역이 있고, 이건 이제 GTS 운정역입니다. 이제 아직 그 역이 생기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생길 것이고, 이제 가칭 이제 운정역이죠. 여기서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1.4km. 그래서, 요쪽, 운정역이 여기 있으면 얼마 전에 분양했던 그 푸르지오 파르세나보다는 입지가 좀 가깝다. 그리고 대로변으로 직선거리다. 그래서 입지면에서 좀 이쪽보다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한 3천 정도 더 높게 나와 있어요.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가 이 공원 끼고 하나 있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좀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어떤 뭐 단지 규모도 여기 그 푸르지오에 비하면 상당히 적고, 그래서 뭐 단지 규모라든가 브랜드는 이제 푸르지오고 이쪽은 이제 금강 펜터리움이고, 브랜드에서 밀리고, 그리고 단지 규모에서 밀리고, 이 학교와의 거리는 밀리지만, 뭐, 장점이 있다라면, 운정역과의 직선거리다. 도보거리는 아닙니다. 도보거리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버스 타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입지면에서는 좀 좋아 보인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 이제 힐프화가 있는 대장단지가 이쪽에 모여 있잖아요. 힐프화. 여기 아이파크가 지금 그 9평이 84 타입이 10억을 돌파했다. 여기가 한 10억 정도 된다. 이쪽이 이제 힐프화가 대장단지가 10억이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 입지면은 한 7억대 정도, 7억 중반 정도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또 부동산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약간 좀 조정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분양받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입지가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가 일단 뭐 대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로부터 해서 가격이 신고가가 나오고 그 가격이 이제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는 지역이다. 그래서 입지는 좋다. 좀 뭐 세대수와 브랜드는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좀 거리가 멀고 고등학교 멀다라는 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이시고요. 주변에 또 파주가 또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푸르지오 파르세나의 분양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쪽에 도전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분양가 3천 정도 비싸지만 괜찮다. 그리고 이쪽은 저기 후분양이거든요. 내년 7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내년 7월, 얘는 8월 달이고, 푸르지오는 8월 달이고, 뭐 한 달 상간에 이제 한 달 더 빨리 입주를 하죠. 괜찮아 보이고요. 모집 공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공고 보게 되면요. 일단 그 22년 7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게 후분양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건축이 한 6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8개월 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고요. 총 세대 규모가 이제 778세대. 그 중에서 이제 그 일반 공급이 334세대, 특별 공급이 444세대, 특별 공급이 더 많죠. 네, 그렇게 진행되고요. 일단 뭐 타입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84A, 84B, 84C. 세대수를 보면 84A가 400세대로 좀 414세대, 84B가 175세대, 84C가 189세대, 총 778세대고요.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은 A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C, 그 다음에 B가 될 것 같아요. 이따가 평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점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B를 청약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평면 구조 보면 C가 B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순서는 A, C, B 정도로 나오지 않겠냐, 경쟁률은. 그렇지만 경쟁률 면에서는 이제 이쪽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가점은 이쪽이 높게 나올 거다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추첨제라고 한다라면은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지만 가점제라면 이제 이쪽을 해야 되겠죠. 분양가가 84A를 기준으로 할게요. 84A 기준 했을 때 이제 로얄층으로 이제 10층에서 15층까지 이쪽이 이제 그 4억 7천이다. 4억 7천이죠. 4억 7천 정도의 분양을 한다. 대지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되고, 이제 건축비가 3억 1천 정도 되네요. 잠깐만, 그 파르세나 한번 볼까요? 파르세나, 푸르지오 파르세나를 보면, 네, 파르세나를 보게 되면은 이제 444거든요. 444. 4억 7천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2,600만 원 정도? 한 2,5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라고 보면 되죠. 3,000만 원 좀 안 되네. 한 2,5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르지오가 워낙 싸게 나온 거니까, 네. 푸르지오가 싸게 나온 거죠. 네, 4억 7천 정도에 분양한다. 계약금 조건이 10%, 계약할 때 10% 내야 되고, 그리고 3월 15일 날, 내년 3월 15일 날 1회차 20%, 4월 15일 날 2회차 20%, 그리고 3회차 10%. 중도금 대출이 이제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5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도금 대출 커버를 하고, 4회 10%는 내년 6월 달인데 이건 잔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은 입주 시점, 내년 7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년 7월 정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당장은 이제, 계약금 10%가 있어야겠죠. 네, 계약금 10%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로 커버를 하고, 그리고 4회차는 사실은 이제 뭐 연체를 상관없거든요. 연체를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잔금 때 한꺼번에 다 치르면 됩니다. 잔금 때 한꺼번에 치르면 되는데
뭐 계약금 10% 내고 이제 중도금 커버하고 이제 잔금 때 여기는 이제 그 전세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전세를 놓게 되면은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금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50%까지 되잖아요. 대출이 되는데 만약에 그 중도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입주 지정일로부터 6개월인가 그래요. 입주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이제 페널티가 있어요. 그 페널티가 있는데 그 뭐 대출 상담사나 은행 가서 상담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상담해 보세요.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3년 동안 그 주택 대출이 안 됩니다. 그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내가 입주를 하고 나서 뭐 그 이후에 3년 동안 대출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은행에 대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막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은행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정도 페널티를 감수하고 전세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얼마 전에 푸르지오 파르세나를 당첨이 됐는데 중도금 때문에 입주할 때 전세를 놔야 되는데 그 페널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겠다라고 댓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안내해 드렸거든요. 은행 가서 상담해 보시고 그 페널티를 한번 들어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페널티라면 가져가는 게 맞겠죠. 푸르지오 파르세나 얼마 좋은데 그걸 포기하십니까? 아깝게. 투약 통장도 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이런 대출이라든가 금융 쪽에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이런 아까운 그 청약 당첨된 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평생 후회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 페널티가 별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엄청 후회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 뭐 대출을 하던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니까 뭐 변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도금 대출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이 지금 문제가 되죠. 잔금 대출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분양가로 뭐 잔금 대출 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어긋장을 놓고 있는데 뭐 사실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만 뭐 그 현재 금융 시스템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네,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의 이후에 분양한 후분양 아파트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옵션이 미적용되며 당연히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 할 수 없겠죠. 네, 이런 내용이 있고 중도대출은 50%까지 알선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네, 모집 공고문은 꼭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파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역거주 1순위 자격을 주어줍니다. 그래서 파주시 30% 그리고 기타 경기 20% 그리고 수도권 50%로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84 타입 이하기 때문에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단지 설계는 금강이 구조를 잘 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잘 뺀 것 같고요. 당연히 뭐 A 타입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죠. 이제 그 하늘색이 A 타입인데 A 타입은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이제 그 마통풍이 가능한 여기도 마통풍이 가능하긴 한데 시원하게 마통풍이 가능한 건 이제 C 타입이다. 그래서 A, C, B 순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티 보게 되면 이제 84A가 가장 세대수가 많죠. 414세대고요. 평면을 잘 뺐죠. 알파룸이 크게 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뭐 드레스룸, 알파룸 같이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제 드레스룸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정말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금강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가벽 철거하는 거. 이거 뭐 제가 금강에 동탄인데 가봤더니 이걸 튼집을 봤거든요. 거실이 엄청 넓습니다. 40평대 이상의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 대신 방이 2개 줄어드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 선택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 근데 사실 매매를 할 때는 방 색깔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트는 걸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계속 영구적으로 산다면은 뭐 틀어도 괜찮겠지만 당연히 A가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네, 깎여 있죠. 저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4베이라는 거 마통풍이 가능하지만 이거 좀 좁다는 거죠. 뒤에 공간이. 반면에 C타입. C타입은 뭐 A타입보다 못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방 하나, 둘, 셋, 네 개고 이제 알파룸을 뺐거든요.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봐왔던 평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알파룸이 필요하신 분들은, 독립된 알파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도 괜찮다. 그래서, A, C, B 순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선호하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알파룸을 별도로 쓰고 싶은 분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강 펜터리움은, 입지가 괜찮다. 그리고, 향후에 GTX 운정력이 개발되면서, 이 일대가 계속 개발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집값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정력이 이제 개발 계획대로 계속 개발되는 동안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단지다. 괜찮아 보이고요. 푸르지오 파르세나보다도 입지가 약간 좋다. 단지 세대수가 뭐 700세대라서 세대수 면에서 좀 밀리고 브랜드에서 밀린다. 그렇지만 뭐 괜찮아 보이고요.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도 또 제2후경제 3차도 지금 분양하는데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뭐 선분양이고 이거 후분양인데 이쪽의 인기가 월등히 높을 것 같다. 최근에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득점자들 60점, 70점대 분들도 지금 청약시장에 막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생활권이 파주다라고 한다면 뭐 향후에 어떤 뭐 월세가 인상, 뭐 전세가 지금 소멸되고 있고 월세 시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그 내 집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 리스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물가가 워낙 올라가가지고 집값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아니,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니라 안전마저 한 2억 이상을 챙길 수 있는 괜찮은 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튜브라든가 다른 그 블로그를 많이 보시고 현지 부동산 전화도 해보셔가지고 여기만 확신을 가지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